제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동시에 또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서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재정 문제도 어려울 땐 이렇게 쓰지만 이게 지나가면은 빨리 우리가 그 재량 지출을 줄여서 지금 말씀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피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예, 세 번째 주제는 공세적인 안과심으로 정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에게 또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하는 장면인데요. 일단 안철수 후보부터 보면 작정하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단일화 결렬. 윤 후보를 꺾고 내가 야권 후보가 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나요? 해방감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그러한 울타리로부터 탈출을 하지 않았느냐. 예. 그거에 대한 해방감, 속시원함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내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제대로 공격해도 괜찮겠구나. 봐주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답변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예. 좀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가 좀 부족된 것이 아니냐라는 인상을 준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개방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저희 윤석열 정권은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예요 라고 본인이 선언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디지털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본인의 국정 운영 철학과 가치관을 쫙 한번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일문일답해서 너무 좀 낮은 수준의 그러한 얘기만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안철수 후보가 공격을 한 거죠. 그거는 하드웨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AI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드웨어다라고 했더니 거기서 또 소프트웨어한 것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단편적인 지식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냐. 키워드로 했으면 좀 더 통찰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단어들만 들은 일단 거죠. 안철수 후보가 사실 바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할 때 눈을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그래서 절레절레가 도리도리에게 라는 밈도 좀 돌곤 했습니다. 본인의 이제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인 거죠. 근데 5년 전에도 잠깐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비교를 한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예, 당시 홍준표 후보와 TV 토론 중 홍준표 후보 말하는 걸 듣고 그때 정부 시절에 지금 표정을 잠깐 이건 5년 전 모습입니다. 아이고 이건 아니지. 아이고 뭐 이런 느낌인데 예. 지난 대선의 4월에 홍준표 후보의 TV 토론 전체 TV 토론에서 절레절레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답변할 때 어제 답변하는 중에 저렇게 이제 투샷으로 나오는데 이건 아니지. 답이 아니야. 조금은 여유가 있어졌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뭔가 이게 좀 답답할 때 예. 저런 제스처를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 제가 이제 국민의당 관계자하고 잠깐 이거 얘기를 해봤는데 좀 답답했다고 안철수 후보 말씀을 하시더라. 그럼 저건 의도된 게 아니라 평소에도 좀 답답한 얘기를 들으면 예.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군요. 어제 그 일문일답 비슷하게 전개된 상황이 좀 답답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묻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답을 하는 게 아니고 다소는 굉장히 좀 피상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토론을 해보자고 하는데 계속 그 겉도는 수준의 얘기를 하니까 그 답답함을 저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저는 이제 국민의당 관계자한테 설명을 들었고 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전반적으로 어제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관점은 굉장히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본인의 관점에서 본인이 주장하고 그걸 뒷받침해야 될 논리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는 준비가 잘 돼 있었다고 보고 또 안철수 후보가 뭐 나름 강점이라면 강점일 수 있는 게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어떤 흥분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갑자기 이제 말의 템포가 빨라지거나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또 저런 그 토론을 좋아하는 취향의 그런 유권자들도 계세요. 예. 특히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양 후보가 저렇게 막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모습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못 느끼는 그런 층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서 좀 득점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또 토론 주제도 어쨌든 경제 분야였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비전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시니까 그런 점도 좀 본인을 어필하기에 어제 좋은 환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뒤 어제 윤석열 후보만 뭐 핀트를 못 맞추신다 이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실제 TV 토론 뒤에 윤석열 후보 평가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잠깐 어제 TV 토론 장면 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시는데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좀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 어떤 대통령이 양도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 공약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제 양도세, 아니 종부세를 깎는다는 것은 제가 누가 하셨는지 누가 하신 말씀인지 원래 규칙에 30초 질문하신 건가요? 질문을 한 걸 답변을 하셔야죠. 노무현 답할 기회를 대통령께서 주셔야죠. 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거 하나. 아 이거 먼저 질문하는 걸 답변을 하셔야죠. 30초. 제가 주도권인데 왜 질문에 주도권도 답변하세요? 규칙에 따라서 하십시오. 질문에 답변하시라고요. 답변은 제가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답변 드릴 때는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다음에 이제 답변은 그럼 하세요라고 하니까 안 할게요. 라서 약간 화가 난 모습도 좀 보였었어요. 쩔쩔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문서답했고 예.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토보유세 예. 이것을 왜 배당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거는 세금을 걷는 건데 왜 나눠주는 그런 표현을 쓰느냐. 이건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난감해하고 곤혹스러워했다. 심상정 후보께서 작심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뭐 그렇게 작심한 것까지는 없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네.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정의당은 음. 나한테만 그렇고 가혹하고 국민의힘엔 관대하냐. 심상정 후보의 공보 단장이신 박원석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뭐 그거는 대선에 출마한 후보로서 하실 말씀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면 뭐 특별히 그걸 가혹하다고 느낄 이유가 전 없다고 보고 그리고 정의당이 누구에게 특별히 관대하고 누구에게 가혹하고 이런 기준이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정의당이 아주 자로잰 듯이 양쪽을 50대 50으로 비판해야 된다는 의무도 없습니다. 그건 저희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가 좀 답답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고 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정책 기조 전반을 보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하고 내용적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냐. 어제 심상정 후보의 질의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예.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 본인이 퇴행적인 정권교체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똑같이 규제 완화하고 감세하고 공급 폭탄 내리겠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반성문을 쓰셨고 근데 대안은 국민의힘과 같다면 상식적으로 보면 정권 넘겨주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못 하셨고 저희가 이제 또 MB 아바타 경제 이거 지적을 한 것도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15년 만에 이 성장과 관련된 수량적 목표를 제시한 최초의 후보입니다. 예. 그 사이에 어떤 보수 후보도 그런 목표를 제시 안 했어요. 이른바 747을 이어서 그렇죠. 5다. 근데요, 국민소득 5만 달러 가려면 매년 경제가 한 9몇 %씩 성장해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그리고 수출이 1조 달러 가려면 마찬가지로 7% 이상 성장을 해야 되고요. 세계 5대 강국 되려면 우리 앞에 있는 프랑스, 인도, 영국까지 다 제껴야 돼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혹세무미 나는 이 경제정책 공약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자 했던 게 과거에는 그래도 정의당이 민주당과 좀 가까웠지 않습니까? 이른바 진보 연대로 묶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히 아닌 거네요. 그때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때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당이 바뀐 게 아니라 민주당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때 민주당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전혀 개혁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일단 정의당의 생각으로 들어봤고요. 정의당도 옛날에 정의당은 아닌 것 같지만 뭐 앞에 계시니까 비판하기가 좀 거시기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